자, 안녕하세요. 민팡입니다. 네, 오늘은요, 부동산 경매 낙찰 브리핑이 아니라 부동산 공매로 나온 물건들의 낙찰 브리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입찰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공매 낙찰 결과는 목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개찰이 진행되는데요. 음, 바로 어제 낙찰된 물건들 또는 유찰된 물건들을 제 관심 물건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공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연 집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겠죠. 경매의 경우에는 그 각 물건지에 경매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되는데, 공매는 전국 어디에 있든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분들 또는 업무가 바쁘시거나 일정이 빠듯하신 분들은 공매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주 진행됐던 물건들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산 37 임야죠. 임야가 토지가 5,760평이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 물건은 지금 보면 사진을 먼저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그냥 산이죠. 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북서측에 분묘가 소지하고 있다. 묘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죠. 임야인데 분묘가 있다, 묘지가 있다, 그런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 됐고, 당연히 임차인 현황은 없겠죠. 여기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강동세무서에서 한 4억 정도의 그런 4억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이 물건을 공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토지 등기부를 봐야 돼요.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안땡땡님 두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땡수님의 지분 2분의 1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물건은 전체 물건이 아니라 2분의 1로 나온 지분 물건이다. 임야다. 그 임야에 분묘가 몇 기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가가 3,998만 원인데 요게 42% 1,670만 원까지 떨어졌고, 바로 어제 낙찰된 금액은 1,820만 원에 두 명이 들어왔고요. 1,820만 원에 낙찰이 됐죠. 이런 물건 왜 받았을까요? 이런 물건 어떻게 하려고 받았지? 딱 보시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냥 산에다가 나무만 무성하고, 여기 이제 묘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물건은 일단 공유 지분이라는 특징 하나, 그리고 이 물건, 이 부동산에 지금 묘지가 분묘가 있다라는 점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지분권자, 공유자에게 내가 2분의 1 낙찰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분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물건을 그분에게 되팔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단기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소송을 가게 되면 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어쨌든 감정가 대비해서 50%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내가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물건들이,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공매에는 많이 나와요. 임야, 토지 물건 많고요. 지분 물건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또 분묘가 함께 되어 있는 물건도 많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유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서 내가 지분 물건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지분 물건에 대한 소송을 한번 내가 셀프 소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도전해 봐도 괜찮겠죠. 일단 금액이 저렴하니까 1,800만 원으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물건, 요 유사한 물건이 여기 또 있죠. 경기 광주 곤지암에 이렇게 분묘가 있는 이런 물건들입니다. 분묘가 상당히 많죠.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종중 땅인 것 같아요. 종중 땅. 종중으로 갖고 있는 땅이어서 아마 이해관계인이 많겠죠. 그래서 낙찰이 이제 단독으로 1,600만 원이 됐는데 이 물건 아마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종중 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낙찰을 받고 이 종중 어느 가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종중에 관련된 뭐 임원들이라던가 그것들을 주최하는 어떤 그 담당 관리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하고 컨택하셔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돌려드리는 게 낫겠죠. 적당한 금액을 받고 돌려드리는 게 낫겠죠. 굳이 저거를 다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감정가 대비 절반에 사셨으니까 적당한 금액을 받고 돌려드리면 어떨까? 거기서 이제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경주 김씨 여기 종중으로 되어 있죠. 소유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개인이 아닌 이 종중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덜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지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로 보이는 이런 대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목은 대지인데 사실상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도를 보시면 대림역 있고요. 아래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서울 신대림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토지. 요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 토지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 동그라미 친 모양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는 요 이제 대지인데요. 얘는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고 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127만 6천 원인데 과거에서 보시면은 공시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면적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토지를 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투자를 할까 말까도 생각했었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토지만으로는 뭔가를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는 누군가한테 팔기도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 토지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에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았고요. 추후에 이쪽이 지금 보시면 좀 노후돼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어떤 뭐 이쪽에 지역에 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단독으로 입찰해서 8,08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토지를 18평의 토지를 내가 보시면 8,080만 원이죠. 8,080만 원 낙찰 받았는데 평당 이제 18.5평이니까요. 한 445만 원,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렇게 좀 저렴하게 받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쪽을 어떻게 매도할지, 수익화할지,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도 다수가 같이 함께 공동 투자로 들어가서 좀 시간을 좀 길게 내다보고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입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좀 장기간으로 보고 수액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가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이제 아파트입니다. 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고촌이라는 곳 아시나요? 고촌. 김포에서도 고촌. 여기 골드라인 있죠? 골드라인 있는데 고촌역이 여기 보시면 고촌역이 잠깐만요. 여기서 서울 강서 쪽에서 넘어오거든요. 강서 쪽에서 넘어온다. 그래서 이쪽에서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한정거장역이기 때문에 차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 이 김포공항역 그리고 이 마곡 단지의 그 직장 수요, 김포공항에 대한 어떤 직장인 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김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촌 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이 나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나온 겁니다. 뭘로? 공매로. 자, 공매로 나왔는데 여기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숲속마을 대우 아파트. 여기가 면적은 84제곱이고요. 감정가가 4억 8,200인데 10%씩 떨어져서 두 번 떨어져서 3억 8,50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입찰자 수가 무려 8명, 무효가 2명이 나왔고요. 낙찰가는 3억 9,800,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죠. 사진을 보시면은 뭐 신축 아파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는 아닌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된 모습의 아파트가 나오죠. 여기서 102동 1001호니까요. 102동 1001호니까 자, 102동 여기 있죠? 1001호니까 여기죠. 예. 남동향이 될 것이고 끝집이 되겠네요. 10층. 층은 좋죠. 근데 끝집이라 조금 이제 덜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괜찮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조금 먼 거는 좀 단점이긴 하나 어쨌든 고촌역에서 도보로 접근성이 나온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얘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시세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4억 중반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10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중반 정도 된다면 4억에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10% 이상 저렴하게 받았죠. 이게 만약에요 경매로 나왔다면 이 4억 이하로 낙찰받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권리상의 하자도 지금 현재 없고요. 그냥 깨끗한 물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입세대주는 소유자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김땡땡 씨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권리상의 하자가 없고 어쨌든 김포에 있으면서 골드라인 그 고촌역에서 도보권으로 가능한 아파트 그리고 84제곱이고 금액대가 지금 4억 중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 받아갔다. 실거주 하셔도 좋고 투자하셔서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 파셔도 좋고 그래서 8명이나 들어오는 좀 핫한 물건이었는데 어쨌든 낙찰가는 3억 9,800 2등하고 230만 원 차이네요. 네, 낙찰 받으신 분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에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여기 화성 8탄면에 숙박 시설이 나왔어요. 16억 9천 거의 17억짜리가 절반 가격 8억 4,900에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왜 그랬는지. 자, 건물 멀쩡해 보이죠? 불안증막 24시 세화 모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안에 로비를 보니까 영업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복도를 보니까 굉장히 노후해 보여요. 방 안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제 호텔로 보여지고요. 럭셔리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옥상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문제가 이제 바닥에 지하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뭔가 건물상에 하자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유찰이 되고 절반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어쨌든 지금 16억짜리가 8억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가격대는 저렴해 보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10억 이하로, 그리고 이 지역이 그래도 화성 8탄면에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관심을 끄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물건 정말 내가 한 8억대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원상복구, 좀 개선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떤 뭐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업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일단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다음번에 또 물건이 나올지 아니면 새로 100% 나올지 50%로 다시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공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날 텐데, 이런 물건들에도 관심을 갖고 한번 조사해 볼 만 하죠. 나중에 내가 이런 물건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 왜? 남들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도 한번 보시고 근처 가실 일 있으면 임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4억 4천짜리가 2억 2,300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두 명이 입찰해서 2억 3천에 낙찰이 됐네요. 사진을 보니까 누가 봐도 좀 노후된 아파트, 이뻐 보이진 않죠. 그리고 층도 4층이고요. 위치를 보니까 수성구에 있긴 하나 지금 얘가 아파트가 거의 나홀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H 모양으로 돼서 나홀로 단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고요. 특별한 특색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수성구 안에 있고, 여기 뭐 학교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가까이 있진 않지만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과연 괜찮은 가격대냐.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물건이 감정가는 4억 4천이지만 실제 지금은 대구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 3억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한 3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걸로 이제 확인했을 때 실제 3억 정도라면 지금 낙찰받은 금액 2억 3천이면 저렴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홀로고 이쁜 구석이 없는 물건이지만 시세 대비 한 7천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대구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또 노후된 아파트 나홀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물건 대구 시장이 언제까지나 불황일 수는 없겠죠. 반드시 반등 구간이 오고 다시금 가격이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럴 때 공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거나 내가 실거주를 해서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7천만 원의 안전마진을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물건도 잘 받아간 것 같다. 자, 그리고요. 다른 물건을 좀 보면은 천안에 요즘 천안이 조금 핫해요. 천안, 충청권, 청주 뭐 이런 쪽이 조금 핫한데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천안 서북구 백석동에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전용 32평 108평방미터고요. 이게 3억 3천에 나왔는데 2억 3천 70%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두 명이 입찰해서 2억 5천에 낙찰이 됐죠. 여기는요 지금 임차인이 아니고 요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요. 얘가 지금 시세는 한 2억 8천 2억 후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싸게 낙찰 받았다. 10% 정도. 아파트 멀쩡하죠? 멀쩡합니다. 네, 요 물건을 한 10% 정도 싸게
공매로 낙찰이 되었다. 공매로 아파트 하시면요, 한 10%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가 상승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낙찰 받거나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렇게 지방에서도 충청권들부터 이제 지금 반등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특히 공매, 경매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조금은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전세를 놓든 일단 좀 보유하는 관점에서 바로 팔면은 당연히 매매도 쉽지 않고 현재 지방 시장은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세금 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세 임대 놓고 내가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져간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회복했을 때 매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 정도 금액으로 낙찰 받아 가시면 괜찮죠. 예. 얘가 지금 방이 3개 나오고 평수가 그래도 큰 편인데 지금 얘가 2억 5천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2억 5천밖에. 그럼 얘가 3억 안 넘어갈까요? 3억 중반 후반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이 그래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중동에 있는 아파트가 요거는 거의 시세. 요런 아파트들은 이제 거의 시세에 낙찰이 됐어요. 보시면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중동에 부천이라는 지역은 이제 투자자 관심도 많고요. 워낙에 이제 이쪽은 가격대가 잘 선방해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입주 물량도 적고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쉽지 않겠죠. 일반 물건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연식이 그렇게 오래 신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좀 깔끔한 외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위치가 그 단지가 좋은 게 이 단지에서요, 대단지죠. 1703동 맨 앞동에 있는 10층 5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뚫려 있죠. 조망이. 이 중간에 껴 있으면 앞에가 막히는데 앞에가 뚫려 있고 맨 앞동이고 그리고 중간 동에 있고 게다가 또 10층 물론 10층짜리 10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높았다. 그래서 입찰 3명 들어왔고요. 2억 4천에 낙찰이 됐는데 거의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당연히 권리상의 하자는 없었고요. 일단 대단지고 어쨌든 여기 지금 7호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낙찰이 저렴하게 되진 않았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입찰가를 뽑아내셔야 돼요. 지역적 특성, 입지, 공급 물량, 어떤 사람들이 선호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찰가를 뽑아야 된다. 당연히 시세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물건 조금 아쉬운데요. 성산 C형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치가 너무 좋죠. 위치가 여기 DMC 이쪽에 아마 향후 대장이 될 아파트인데 지금 3,0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머지 않아서 이제 재건축이 되면 정말 이쪽에 대장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물건이 아주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1억 8,500. 5분의 1 지분만 나온 겁니다. 근데 공유자가 2명이에요. 한 분은 5분의 4, 한 분은 5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가 나왔는데 나머지 한 분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5분의 4를 작년에 6억 3,700에 낙찰됐다. 현재 이 물건의 전체 가격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거를 5분의 1로 계산했을 때는 약 2억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랬을 때 지금 1억 8,500이면 저는 요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한 번 더 유찰되거나 했을 때는 경쟁이 심해지고 절대로 저렴한 낙찰 금액으로 낙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누군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단독으로 낙찰 받아가셨죠. 최저가에서 200만 원만 더 쓰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작년에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분도 경매로 했고 이 물건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국은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공유자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하셔도 좋고 같이 가져가다가 이제 계속 재건축 진도가 차근차근 나가겠죠. 그 시점에 가격이 점프할 시점에 그때 매각을 하셔도 좋고 해서 아마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아까운 물건이긴 했지만 1억 8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조금은 길게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좀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공매로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매보다 더 경쟁이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낙찰된 결과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물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저렴한 물건. 감정가가 불과 149만원, 150만원 채 안되죠. 한 달 월급도 안되는 금액인데 얘가 80% 떨어졌어요. 낙찰이 됐는데 단독 주택이래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 문수동에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요런 주택이에요. 기와집이죠.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화장실도 있고 물론 밖이라서 좀 추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수인데 여수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관광하기도 좋고 좀 멀어서 흠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러한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이 단독 주택이 나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140만 원일 수는 없겠죠. 이 중에 일부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13분의 2만 말이죠. 그럼 이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이곳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누가? 공유자가 이 물건, 이 부동산을 필요로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가 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80%대에 그거를 노리고 한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119만 6천 원에 낙찰 최저가에서 1,000원을 더 쓰셨네요. 1,000원. 아무도 안 들어올 거란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보면 되겠죠. 사실 1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내가 이런 어떤 내가 배운 지식을 한번 경험해 본다. 내가 한번 협상도 해보고 소송도 해보고 한번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본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경험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한번 내가 지분,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의도 했죠. 이런 물건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매주 진행됩니다. 공매는 매주 10%씩 저감이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 시간이 없어, 나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비드 공매 물건들을 좀 꾸준히 보시고 공부해서 취미로 투자하고 취미로 수익 내는 그런 또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월쯤에 옥탑방 고보스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공매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조만간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중간중간에 권리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좀 두렵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방으로 라이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니까요. 그 이제 강의 한번 신청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권리 분석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권리 분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거든요. 대부분 10초 안에 끝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의 마지막 주였죠. 마지막 주에 온비드 공매 암주대산 물건의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